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길라잡이 부동산의 허태입니다. 이런 말이 부동산 격언에는 있습니다. 부동산은 발로 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말은 즉슨 부동산 투자의 기초 단계를 할 수 있는 발품을 파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인의 말에 혹하고 혹은 사기꾼의 말에 사탕 발린 말에 혹해서 엄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발로 뛰고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대부도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아주 공정한, 아주 팩트만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청자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을 오실 때 늘 운동화를 신고 오십니다. 이분이 발로 뛰는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길잡이 이지연 대표님, 이지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늘 운동화를 신고 오시는데 발품을 많이 파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발품보다는 차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차를 타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고. 네. 그렇습니다. 차품도 중요하고 발품도 중요합니다. 자, 차품을 많이 파는 이지연 전문가님께서 오늘 어떤 지역을 또 추천해 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서울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쾌적한 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지하철은 경강선 초월역을 인근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또 경기 광주 역세권뿐만 아니라 성남이나 판교권의 그 상권, 생활 인프라를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뒤편으로는 백마산, 앞쪽으로는 곤지암 천이 위치한 이 배산 임수형 지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다양한 교통 호재를 예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상당 부분 지역가치 상승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광주시 초월읍의 모습 화면을 함께 보시죠. 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요. 백마산이 펼쳐져 있는 곤지암천이 흐르는 배산 임수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경강선 초월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강남과 판교, 여주의 접근성을 또한 우수한 덕분에 직장인들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중심 상권은 경기 광주역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형마트와 영화관, 쇼핑몰 등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판교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교통 호재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경강선 연장과 GTX-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수도권 신흥주거단지로 떠오르는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네, 화면으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알려주실 건가요? 네,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강선이 개통되고요. 또 성남 장원가 도로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비해서 쾌적한 그 생활 환경을 원하는 수요자 유입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도심권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한적한 전원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원주택 유형 물건 추천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층 전용 주차장 포함 총 3층이고요. 각 층에 각각 거실, 주방시설, 방, 화장실로 구성되겠습니다. 지하철 경강선 초월역을 인근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은 약 310.7제곱미터, 연면적은 119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 시세는 약 5억 8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예상 실투자금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정부에서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시 사실 1억 3천에서 1억 4천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남과 접근성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 지역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형 대부분이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한강 지류 천이 흐르는 이 개발이 어려운 환경 그리고 불편한 교통 때문이었는데요. 몇 년 전 그 성남 장호원 도로와 경강선이 개통을 하면서 서울, 판교, 성남 등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인프라까지 잘 갖춘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말씀드린 경강선 초월역을 인근에서 이용 가능하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판교까지 17분대, 또 강남까지 38분대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또 여주까지도 31분이면 이동할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성남 장원간도로 그리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성남이나 판교, 강남까지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이런 교통망을 통해서 서울이나 판교 등 이 도심 직장인 수요의 유입이 상당히 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초월역과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이 경기 광주역 이쪽 인근으로는 그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부터 이마트, 롯데시네마, CGV, 또 재래시장까지 갖춰진 이 중심 상권 밀집 지역입니다. 가까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 누릴 수가 있겠고요. 또 판교나 성남 쪽으로 이동이 상당히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판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카페 거리 같은 이 대형 상권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에 최적인 그 주거 환경도 갖추고 있는데요. 뒤편으로는 백마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곤지암 천이 흐르고요. 배산 임수형 지형으로 풍수지리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적한 주택가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조용한 그 전원주택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과 판교 또 분당 신도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광주시 초럽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타겟팅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판교, 강남, 분당에 직장이 있고 또 뭐 약간의 그 풍수 지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을 해도 상당히 괜찮고 매력적일 것 같은데 이왕이면 또 미래 가치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망이 확장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초월역이 포함된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요. 월곤역에서 판교, 여주, 원주를 잇는 거기서 강릉까지 있는 동서 횡단 노선인데요. 현재는 판교에서부터 여주까지 또 원주에서부터 강릉까지 구간만 개통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사이 지점인 여주에서 원주를 잇는 이 연장선이 추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향후 연장선이 개통되면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판교, 강남, 수도권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강릉까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강선 연장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2021년 착공될 이 월판선이 개통하게 되면 경강선 판교역을 통해서 과천이라든지 안양, 또 시흥을 거쳐서 인천, 송도, 신도시까지도 이동이 상당히 편리해지겠습니다. 네. 여기에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GTX A 노선, 이 성남역도 임해역과 판교역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네. 광역 교통망이 지금보다 훨씬 확장되겠습니다. 또 서울 분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이 수서에서 광주, 수강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검사를 통과했고요.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통되고 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위례 신사선도 연장 계획에 있어서 광주 지역은 향후 교통 발달의 요충지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광주 역세권 개발도 호재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문화, 쇼핑, 상업부지, 또 주거, 일자리까지 갖추는 복합 개발 방식의 사업입니다. 자족 도시로 변모하겠는데요. 전체적인 그 인구 유입 증가로 지역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 주거단지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교통 환경인데 이 교통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이동성이 좋아지는 만큼 배후지구로서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이 보이는데 자, 그럼 이 전원주택의 가격, 시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전원주택. 매매 금액은 5억 8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약 70~80%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실거주할 경우에는 실투자금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가능하겠고요. 또 혹시나 전세로 임대할 경우 예상 보증 금액은 4억 8천만 원에서 5억 원입니다. 보증금까지 활용하시면 실투자금은 약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가량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평균 매매가는 5억 8천에서 6억 3천만 원이고요. 대출 활용 시 실거주 시 필요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광주시에서 전원주택을 볼 때 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누구나 전원주택 그 생활을 한 번쯤은 꿈꿔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쵸. 이 수도권보다 부족한 이 생활 인프라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의 쾌적성과 편리함 모두를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 대출 규제에서 확실하게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낮은 실투자금으로 매수 가능하겠고요. 네네. 또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지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월 관리비가 도시가스 요금보다 상당 부분 저렴하겠고요. 네. 또 2층 건물이지만 각 층이 이 복도 계단으로 분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함께 또 따로 거주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겠고요. 네네. 또 이렇게 직접 거주를 해도 좋겠지만 우수한 서울 접근성으로 이 직장인 임차 수요 또한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전세 보증금까지 활용해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교통 호재가 상당히 다양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도나 도로망 개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역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로는 백마산, 앞으로는 곤지암천이 흐르는 힐링형 생활 전원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핵심은 교통망 확충이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말을 좀 더듬었네요. 대부도 계속해서 볼 지역 핵심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입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하남시청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하남 IC가 가까운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스타필드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서 거주 만족도도 상당히 높겠고요. 향후에 지하철 개통으로 그 강남권 출퇴근이 편리해지면서 중심 업무시설, 직장의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 다양한 업무지구와 교산신도시의 근로자 배우 수요까지도 흡수 가능한 위치고요. 또 지하철 개통, 도로망 확충, 또 교산신도시 테크노밸리까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로 향후 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일 보도가 되는 하남시 하남합니다. 요즘 하남이 미남이 되고 있습니다. 덕풍동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은요. 5호선 연장 노선 중 하남시청역 역세권 지역으로 개통 후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도로 교통망으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올림픽대로를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신장 재래시장과 같은 쇼핑시설, 중앙보훈병원과 같은 강동선식병과 같은 의료시설, 그리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한강과 같은 녹지공과 같은 우선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는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를 끌어올릴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3기 신도시의 하남 교산지구가 지정되면서 첨단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4차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예정이고요. 또 강일 첨단 산업단지와 고덕 비즈밸리 등 인근의 대규모 업무단지도 형성돼 있어서 인구 유입 증가의 수혜가 기대되는 하남시 덕풍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미남이 되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교산 신도시 내 개발 계획으로 상당한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가치 상승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직장인 수요를 주 타깃층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 수요의 니즈에 맞춰서 소형 오피스텔 물건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입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하남시청역을 도보 약 5분 거리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규모는 지상 15층 중 12층으로 계약 면적은 약 56.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약 23.6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예, 예전에는 우선순위가 부동산을 선택할 때 뭐 학군이다, 뭐 교통망이다. 근데 이제는 뭐 사실은 뭐 역은 지하철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보는 게 바로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직주 근접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근 하남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제 추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이제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그 5호선 하남시청역 도보 5분 거리인데요. 서울과 다르게 이 광역교통망이 부족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곳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상당한 프리미엄 효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다음으로 도로망 교통 여건을 보면요.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서 서울 동부라든지 강남권 접근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역 주변으로 그 직행버스 노선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서울권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이런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강남권 이동이 잦은 젊은층 수요, 그리고 서울 대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은데요. 우선 하남에서 가장 번화한 하남시청 주변 구도심 입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신장 재래시장, 각종 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1, 2인 가구 생활 패턴에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교산 신도시와 미사 강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두 곳 신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함께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조성된 이 하남 스타필드, 또 코스트코 등 쇼핑 문화시설이 산재해 있고요. 또 미사리 조정경기장이나 하남 문화예술회관 등 레저에서부터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하남시청을 끼고 천변이 흐르고 있고요. 또 덕풍공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편리함과 동시에 이 쾌적한 생활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교통망 구축에 그 산업단지 확충으로 인한 그 인구 증가로 향후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남의 그 최중심 지역의 상권이자 또 개통 예정인 5호선 하남시청역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뭐 이런 점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 5호선 하남 구간의 일부가 개통되면서 이 덕풍동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경기도의 강남이다라는 수식어로 투자자들의 그 이목을 상당히 집중받고 있는 그래요. 지역인데요. 여러 가지 교통 호재에 뭐 급증하는 인구 유입, 그리고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 등으로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강남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 환경도 갖췄는데요.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시청역을 도보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하남시청역은 이 송파간 도시철도 연장도 계획에 있어서 하남시에서 유일하게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강남권뿐만 아니라 잠실, 수서, 미사까지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인근에 하남 미사지구, 교산지구, 풍산지구, 또 감일 감북지구 등이 밀접해 있고요. 강일 첨단 산업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같은 대규모 업무 단지들이 형성돼 있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교산지구 내에 그 첨단 산업 융합 단지를 조성하고 또 지식개발 사업, 외국인 투자 기업 전용 단지 등을 유치하는 이 테크노밸리 조성 등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르는 인구 급증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강남, 송파, 강동하고 바로 인접한 유리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 단절돼 있던 대중교통망이 확충되면서 대규모 업무단지들이 들어오고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주거벨트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3기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남아있는 지하철 개통,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향후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가치 상승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로 지정. 지금 이건 뭐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쭉쭉 뻗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미래가치 상승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남 시청역 근처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시청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시청역과 시청은 정말 고민해서 그 지정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변 상권이 상당히 발달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또 시청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수요도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시 오피스텔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보면요. 매매 금액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반영한 임대 예상 금액은요. 전세일 경우 임대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해서 그 실투자금 약 2,500만 원을 투자 가능하겠고요. 또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은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매달 임대료는 약 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상 대출 금액은 9,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보증금과 대출금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해드리겠습니다. 하남 시청역 역세권에 있는 덕풍동 주거용 오피스텔 평균 매매 금액은요. 1억 3,500에서 1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약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약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덕풍동, 하남시의 덕풍동의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볼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서 서울 생활권 입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대중교통 단절된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 수요, 또 임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곧 개통될 5호선 연장선 수혜뿐만 아니라 송파간 도시철도 연장 계획 등의 교통 호재로 지속적인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하남 최대 번화가 역세권에 생활, 문화, 쇼핑까지 가능한 풍부한 생활 인프라로 임차인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 자산가치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지속적인 개발 계획 지역으로 인근의 3기 신도시 교산지구의 산업복합단지 등 수많은 대형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급증하는 인구 유입, 산업 중심 지역으로의 미래 투자 가치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 수입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보통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 부분에서는 약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호재의 산업단지 유치 등 수많은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면 충분히 시세 차이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또 전세가가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2천만 원대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이까지도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뭐 소개해 주신 경기도 광주 초월읍도 그렇고 하남시 덕풍동도 그렇고 뭔가 뭐 산업단지가 좀 있고 거기에 자연도 있고 네. 좀 결이 좀 비슷하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현 전문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저에게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릴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유비무한 김정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뭐 준비를 워낙 많이 해오셔서 제가 또 빨리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뭐 우리가 이제 내가 내 집 한 칸을 좀 마련을 한다면은 누구나 그 강남권에 내 집 한 채를 좀 꿈꾸실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이 중에서도 오늘도 이제 강남권이고요. 그리고 서초인데요. 이 서초동은 일단 강남과 그리고 서초를 잇는 그 중간 경계에 있어서 뭐 허리 부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허리 부분 이제 아래쪽으로는 양재 쪽에 많은 또 그 앞으로의 그 개발 호재가 또 남아 있죠. 또 위쪽으로는 또 여전히 이제 강남의 대형발 그런 개발 호재들이 여전히 있고요. 지금 입지를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충은 어느 정도라는 거 말씀을 이제 화면을 보셔서도 아실 텐데요. 일단은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서초역과 또 교대역 또 도보 8분 정도 거리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일단 서초동 하면 이제 서초 법원타운이 또 떠오르시겠죠. 거기에 뭐 많은 그런 고소득 임차인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지가 상승이 부동산 규제에도 변함없이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계속적인 지가 상승이 또 이루어지는 곳이 이 강남권입니다. 오늘 현장도 역시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 뭐 똘똘한 한 채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서초구 서초동 정말 똘똘하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해 수도권과 지방 각지 등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도로는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리풀 공원과 함께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교대를 비롯해 법조단지와 업무, 상업지가 대부분이어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도 위치해 있어서 전시회, 콘서트,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타운 조성과 남부터미널 현대와 같은 대형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제가 뭐 똘똘하신 분들이 많이 산다는 게 뭐 다른 데가 뭐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뭐 법조타운 뭐 네. 이런 R&D 특구 이런 근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자,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 어디입니까? 네,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서초역과 교대역을 또 도보 8분 거리로 갈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일단 투룸의 그 주방과 거실 있고요. 그리고 투룸을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를 또 따로 갖추어져 있는데 가격은 지금 매매 가격 시세 형성이 약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이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게 지금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용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좀 크기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37.92제곱미터지만은 실사유 면적이 조금 더 나오죠. 약 13평에 굉장히 좀 강남권에서는 이제 큰 투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시에 약 8천만 원에서 좀 넉넉히 1억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바로 지금 바로 임대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시세가 4억 초반으로 형성된 투룸 서초동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남부터미널역과 서초역, 교대역까지 이 트리플 역세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입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남부터미널역 주변은요, 이제 저희가 네이버 지도를 한번 좀 펼쳐보셔도 일단 상업지역이 굉장히 좀 넓게 좀 분포가 돼 있죠. 그렇죠. 오늘 이 매물 역시도 이 초역세권 상업지역 내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일단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서초역과 교대역을 8분 거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위쪽의 강남권과 또 아래쪽의 강남권 모두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호선은 뭐 고속터미널역을 비롯해서 그리고 뭐 종로나 압구정역 이 부분을 모두 다 지나가고 있죠.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종로 쪽에 그 일자리까지 지금 모두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양재를 경유하고 또 이곳 남부터미널을 경유하고요. 종로 쪽 위쪽에 그 압구정동까지 다 경유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입지
입지적인 점에서 교통편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이 일단은 임적을 해 있고요. 이 주변에 많은 그 오피스 인구들이 있고요. 서초 법원 단지나 많은 그런 직원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임차 수요 같은 거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위치에 있고요. 현재 그 저희가 임차를 맞춰도 바로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과 동시에 거의 며칠 안에 임차가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곳이 이 강남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다양한 임차 수요가 또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어떤 그 꼭 투자를 위한 쪽이 아닌 내 자녀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야무진 한 채, 네. 똘똘한 한 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최근에 이러한 그런 매물을 역시 그 많이 좀 문의를 좀 주고 계시는 그런 그렇죠.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네. 뭐 학군, 교통, 뭐 문화 시설 그리고 녹지까지 갖춰져 있는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팔방미인 서초동이었습니다. 자, 주거 만족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 고소득 임차인의 얘기를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 가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강남이지만 뭐 개발이 이제 정지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그 개발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네. 이미 지금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리풀 공원 개통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 집가 상승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네. 우리가 가격이 비싸도 조금 더 집가가 올라와서 매매를 해도요. 그 이상의 우리가 또 차익을 또 실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다면은 우리는 또 네. 충분히 또 매매를 고려해봐야 될 그런 것이 어떤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서초대로와 이제 테헤란로 일대를 지나보신 이제 분들은 그 주변에 어떤 그 움직임은 사실 지금 크게 없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많은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서초대로 테헤란로 일대는 이제 중심 상업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일단은 종상향이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서초동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또 개발 사업이죠. 서초 롯데타운 개발 사업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삼성타운의 약 2배 가까운 규모의 약 1.8배 규모로 이곳을 이제 어떤 그 복합 문화 유통센터로 개발을 한다는 이제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강남 쪽에서 굉장히 인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 강남이지만은 어떤 그 쇼핑센터나 어떤 대형 그런 쇼핑 문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곳이 이 또 강남이죠. 이러한 그 부족한 강남 인프라를 또 꽉꽉 채워줄 것들이 이제 이런 호재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매물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죠. 남부터미널 현대화 개발 사업인데요. 3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이 일단은 이 남부터미널 현대화 개발 사업은 지금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곳이 또 강남인가, 강남의 어떤 터미널 기능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지금 많이 노후가 됐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죠. 이제 이곳에 어떤 그 터미널 기능은 당연히 이제 들어올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지상 40층의 규모로 어떤 문화재 주거 공간으로 이제 여러 동을 이제 지어지면서 네. 굉장히 그곳이 이제 확장된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개발이 시작된다면은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그 주거지나 모든 것들에 사실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주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테고요. 네네. 그러한 점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정보사령부 부지 역시도 굉장히 그 대형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약 2조 3천억 규모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뭐 상상만 해봐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어떤 우리가 뭐 즐길거리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오겠지만은 네. 일단은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죠. IT 사업과 어떤 바이오 산업 이러한 일자리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당연히 어떤 주택 공급 부족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봐서 어떤 그 우리는 이제 내 집 가격이 어떠한 것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지금 남부터미널역은 일단 양재 쪽에 그 임차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문의를 주고 계시는 쪽인데요. 네네. 양재 쪽에 사실 이런 어떤 그 신축이 굉장히 좀 부족하죠. 이러한 면에서
부분에서 남부터미널역에서 그 주변에서 신축을 찾고 있지만 사실 이 주변에 굉장히 그 신축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현재 지금 나와서 임장을 해보셔도요. 지금 신축 물건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RMCT 특구 개발 조성 사업이 또 한창인데요. 이미 뭐 삼성전자나 뭐 LG 그리고 뭐 KT 등 많은 그 300여 개 이상의 그런 기업체들이 이미 좀 들어와서 많은 그 경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15,000여 명의 또 새로운 그런 인구들이 또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창출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그 주택이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좀 비좁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이제 오늘 매물지 차량으로 불과 한 3분, 5분 정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아래는 지하에는 지금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기능을 할 테고요. 상부에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서리풀 터널과 그 개발 사업과 이 정보사령부 부지 개발 사업이 굉장히 큰 이슈였죠. 앞으로 이 하나의 사업이 더 남아 있다는 거,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교대와 또 서초역 그 라인과 네. 역삼역, 테란로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그 고층 건물이 사실 역삼역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네. 테란로는 정말 질비하고.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교대역 라인에 그냥 대로변에 있는 10층밖에 안 되는 지나가다 부동산 물어봤어요. 저런 거 얼마나 합니까? 했더니 아니 그게 1,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내가 저 10층밖에 안 되는 게 어떻게 1,000억에 물어봤더니 앞으로 상업 지역이라 20층을 더 올릴 수가 있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직은 개발이 덜 됐고 많이 바뀔 것 같은 미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날 것 같은 서초동 지역이었는데 자 그럼 이 서초동 오피스텔의 현재 평균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이미 그 투룸의 그 다세대 금액 역시도요. 5억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변 시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현장의 지금 현재 시세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입지와 가격만 보시고도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구나. 또 이거를 좀 간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매매 금액 잡혀 있고요. 현재 전세가가 3억 2천만 원에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세대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또 월세로 120에서 130만 원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실투자금은 약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빠르게 임차, 임대차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또 되겠고요. 역시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월세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세 투자금이 일단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출이 상당히 좀 수월하게 잘 나오죠.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은 어떤 그 투자 쪽에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렇긴 하지만요. 그 안에서도 틈새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땅값은 항상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고 하는데 여기 시행사에서는 몇 년 전에 이 땅을 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시세에 맞춰서 네. 이 시세를 한번 꾸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투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4억에서 4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8천에서 9천만 원, 월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서초동 오피스텔을 볼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겠나요? 네, 우리가 어떤 매물을 임장을 하실 때는요, 당연히 그 앞으로 가격적인 위치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나 보실 경우에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위치가 또 상당히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는 정말 또 매매 금액이 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중요한 것이 정말 집을 잘 지었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좀 심각하죠. 네네. 내가 집을 잘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 때문에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직접 나오셔서 보실 수 있는 준공이 완료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 현장에서 내가 어떤 것을 구매를 할 수 있을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고 또 자재도 한번 실제로 만져보고 차도 한번 세어보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투룸은 직접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서초동에 이어서 분석해 볼 지역 어디인지 또 핵심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좀 강서구 등촌동 쪽으로 좀 한번 와봤는데요.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처로 이제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유일하게 그 9호선 황금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이제 매매가가 지금 3억 미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역 주변에서 굉장히 괜찮은 그런 매물을 좀 찾아보셨으면 좀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증미역에서 9호선 증미역이죠. 증미역이 이제 한강변하고 굉장히 또 가까이 있고요. 지금 도보 3분으로 갈 수 있는 이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부횡단선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 등촌역이 한 정거장인데요. 이 등촌역을 도보 또 7분 거리 정도로 또 갈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등촌동은 이제 마곡의 어떤 그 일자리 그리고 또 건너편에 그 마포 상암의 일자리가 상당히 또 배우소 잘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주변의 일자리, 인근의 뭐 뉴타운 재건축 그런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좀 살펴보시면은 이 지역에 좀 그 투자 가치가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핵심 카테고리 한강변 그리고 9호선 황금 노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들어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은요. 직장인들의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의 증미역 역세권 지역입니다.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급행역인 가양역이기 때문에 마곡지와 여의도는 10분 이내, 강남과 잠실은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주거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마곡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16만 명에 달하는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고소득 연구원들의 임대 수요가 탄탄합니다. 또한 월드컵 대교 개통이라는 교통 호재를 앞두고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이고요. 상암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등촌동이었습니다. 네, 서쪽에 있는 둔촌동이 아니고 등촌동이었습니다. 자, 이곳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9호선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고요. 증미역 도보 3분 거리에 지어진 투룸형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등촌역에 이제 강부횡단선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등촌역은 7분 거리로 갈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저희 9호선 가양역이 지금 현재 급행이 쓰는 곳인데 네. 이 급행역인 가양역도 역시 도보 7, 8분 정도 거리로 갈 수가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10층 건물이고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서초동의 투룸 오피스텔처럼 이곳도 역시 이미 완공이 된 현장입니다. 네. 전용 면적 31.49 제곱미터고요. 실평수가 약 20평이 가까이 됩니다. 어허. 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3억 미만으로 현재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지역 시세가 이미 3억이 넘어갔습니다. 이 현장 역시도 지금 3억 미만에 2억 7,9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 현장의 그런 지금 이런 시세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변보다 약 2, 3천 정도는 내가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세 시에 실투자금이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인데요.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네네. 되어 있죠.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9호선에 김포공항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김포공항 가는데 2번 지하철을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이 9호선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입지 분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호선이고요. 증미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네네. 또 그리고 급행이 정차하는 가양역에서 도보 7, 8분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또 청량리를 잇는 이 강북 횡단선이 확정이 되었죠. 등촌역을 도보 7분 거리로 갈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야. 트리플 다중 역세권의 입지를 갖추게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좌측으로 이제 마곡지구가 있죠. 건너편에는 상암 DMC 업무지구를 또 마주하고 또 있고요. 또 목동이나 영등포, 여의도동과 모두 인접을 해 있는데 거의 뭐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이 등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강 건너편에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지를 또 마주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서울시는 이제 어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인근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내 부동산에도 어떤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증미역 주변에 다 모여 있고요. 다 3분 거리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특히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최근에 1, 2인 가구의 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곳이 통계적으로도 이곳이 그 등촌동 주변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또 그런 또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네네. 일단은 뭐 저평가된 그 고호선 라인 중에서 직장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또 앞으로 약 16만 명의 이제 근로자가 더 유입이 이제 될 예정인데요. 지금 상암 DMC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하신 김포공항, 네. 뭐 여의도, 목동의 일자리 이런 것을 다 합한다면은 약 한 50만 명 가까이까지 이 배우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제 통계청에서 그렇게 좀 네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을 해본다면은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역세권, 초역세권이죠. 네. 여기에 또 한강을 끼고 있는 또 강세권이죠. 네네. 주변에 또 보시면은 학세권까지 잘 갖춰주는 것이 등촌동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투자자분들 또 실거주자분들 선호도가 높은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강서구에 그 삼형제가 있다면 장남이 목동이고요. 막내가 너무 잘 나가는 마곡이고 둘째가 차남인 이 등촌동이라고 좀 표현하면 되는데 요즘 둘째가 좀 웅크리고 있다가 좀 약간 기지개를 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지개를 피는 개발 호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재는 그 막내인 마곡이 네.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생은 길어서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등촌동 일대는 지금 마곡을 같이 이제 끼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4정거장, 5정거장으로 또 근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또 9호선 하나 라인으로 네네. 그냥 한 번에 원스톱으로 또 출퇴근이 또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여기에 또 일자리 호재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마곡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마곡은 또 마이스 복합단지가 또 새롭게 또 개발 사업이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삼성동 코엑스나 그리고 삼성 롯데타운 같이 어떤 그 강서구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마곡 인근으로 이제 컨벤션 센터 그리고 호텔 많은 그 시설들이 이제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서 어떤 그 일자리 당연히 늘어나고 어떤 탄탄한 그런 입지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9호선 등촌역을 말씀드렸는데요. 등촌역 같은 경우는 강북 횡단선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등촌역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량리에서 목동을 잇는 이 철도인데요. 철도와 마곡, 그러니까 청량리의 일자리, 마곡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모두 연계시켜주는 그 철도가 이제 이 강북 횡단선이다. 특히 이 등촌역에서 많은 환승이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맞은편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월드컵 대교가 앞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는 일단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는데요. 네네. 또 하나의 또 한강 다리가 또 생기는 거죠. 돌아서 가던 길을 내가 직선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주거의 가치는 또 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약 한 1년 정도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주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그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대단지 재건축이 이제 형성이 좀 되었죠. 네. 일부는 안전진단이 또 통과된 그런 네, 또 네. 단지가 또 있겠고요. 네, 네.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내 자리가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주변에 어떤 재건축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오늘 매물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재건축하면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층형 투룸 오피스텔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 시세 이미 3억을 다 넘어갔는데요. 지금 이 현장만 지금 2억 7,9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복층형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층에 기준층에 거실과 그리고 옆에 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단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또 넓은 또 침실이 또 구성되어 있죠. 실평수 약 20평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은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는 대출을 1억 4천만 원에서 약 1억 7천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1억 1,900만 원 안쪽에서 월세 85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형 목동과 막내 마곡 사이에 아주 든든한 등촌동의 투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 김정현 전문가와 함께는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액션!